반갑습니다. 한남대학교 이영우입니다. 제가 요새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스냅샷 같은 것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민주주의인데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로 열고 인민 가로 닫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어떨 때 느꼈냐면 최근에 우리 몰스탄 대사가 미국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김동완가요? 민주당 젊은 변호사 출신 의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통령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죠?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예. 얼마 전에 가치보호를 가치유권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미국은 이렇게 기독교 보수주의가 굉장히 정치적 결집력이 강하죠. 그 Value Voter Committee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투표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뭐라 그랬냐면 In America,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자, 바이든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든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ut trust and faith in our governm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신뢰와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성경 구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10편 42편 5절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를 찬양하라.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진짜 비슷하죠. 영어로 하면 put your hope in God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put trust and faith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faith, 맹목적인 믿음이거든요. put trust and faith in our government.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이게 트럼프 얘기입니다. 이건 또 어디서 오냐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Let my people go.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죠.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이 독재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통하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Let my people go. 그죠? 아멘.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이 포석을 어떻게 깔았냐 하면요. 민주주의에서 기독교가 빠질 때는요. 아닌 것 같아도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 지금 말한 We don't worship government, we worship God.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럼 인민민주주의로
서서히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주의는 자치다. 국민에 의한 자치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정답이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그럼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다. 그것도 맞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좋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거기서 찾으면요, 그건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고대 그리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거기서 뭘 했어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토론하면서 공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정치적 참정권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얼마였을까요? 10%입니다. 노예, 여자, 외국인은 빼고 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인데 그게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직접 민주주의가요, 사이즈가 크면 직접 민주주의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인류 역사상 직접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국가 단위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체제를 6가지로 구분한 거 이거 아시죠? 이건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6가지, 그러니까 X축, Y축 이렇게 구분하는 테이블 있잖아요. 교차 테이블. 그 오른쪽이 뭐냐, 이 한쪽 축이 Y축이 뭐냐면요, 의사결정자의 수입니다. 그거를 3가지로 나눠요. 1인, 소수, 다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오른쪽은 이 의사결정자가 공익을 위해서 하냐, 사익을 위해서 하냐, 요거에 따라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럼 6개가 나오죠. 1인이 공익을 위해서 하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모나키, 군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면 그거를 tyranny, 그거를 창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tyrant라고 하는 게 이제 독재자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어떤 정치 제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tyranny 하면은 이거를 번역하면 뭐냐면 폭정, 독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2번째는요, 소수가 하는 것. 이것이 공익을 위한 거면 이것이 귀족정입니다. aristocracy.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이 소수가 자기네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면 이걸 과두정, 올리가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다수, 모두가 투표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 이게 폴리테이아라고 하고, 그러니까 민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겁니다. 민주공화국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어요.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 그러니까 투표권을 줬을 때 공익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투표하면은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이제 equal 모보크래시, 중우정입니다. 투표권 가진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얘기에 따라서 투표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권력자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공약,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에 독약 넣듯이 자기들이 원하는 공약을 섞어 넣어요. 차근법 같은 거. 우리 기독교인들, 나 차근법을 반대하는데 민주당.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이겼어요? 칼자루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 양심으로 차근법은 반대하지만 민주당 찍으면은 정치공학에 오랫동안 기술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정치공학은 뭐냐면은 딱 자기가 이길 만큼만 계산해서 공약을 내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착각하는 게요. 정부가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잘못 투표하는 거예요. 정부가 세상을 바꿔줘. 정부가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가 하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래부터 뭐라 그랬어요? 필요악이라 그랬어요. 제가 필요악이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사회악이라고 답안을 썼더라고요. 사회악.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사회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큰 권한을 가지면 사회악이 될 수는 있어요. 정부는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예를 들면 4-5명이 야, 니네 서로 경쟁해가지고 4-5명이 서로 경쟁해서 뭔가를 가장 좋은 뭔가를 낸 사람이 하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같이 협동을 하죠. 그죠? 그게 조직 구성의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에 효율성과 합리성이라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별 과제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이상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죠? 권력을 분립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유대 기독교 전통입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정부를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이 권력자를 악한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악한 것을 최대한, 필요하긴 해요. 근데 악이야. 언제든지 독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힘을 빼는 것, 이것이 유대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는요, 국민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탄압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독재입니다. 독재.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존 로크라는 사람이죠. 존 로크 들어보셨어? 네. 사회계약설.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대 민주주의의 그 정부 구성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통치론이라는 책에서요. 이 책이 1689년에 나왔습니다. 영국의 민주주의가 1688년도에 생겼고요. 명예혁명으로. 1년 후에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4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선거입니다. 선거. 동의에 의한 통치. 이게 사회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자유의사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끌어온 건 노예계약이잖아요. 그죠? 그게 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거는요,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하면 그건 선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잘못해도 20년, 30년 보장해 주니까. 그죠? 그 두 번째가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죠. 진의 권력이 있으면은 원하는 거 아무나 만들면, 아무 법이나 만들면 그게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에 따라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요. 상식에 따라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 같아요. 그냥 자기가 집행하다가 이거 필요해. 그러면은 딱 김정은이 하듯이 뭐 이게 카드 들잖아요. 그럼 바로 법이 만들어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지 맘대로 필요할 때마다 법 만들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로크가 했습니다. 로크가 필요할 때마다 법 만들면 그건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다. 권력에 분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만 통치해야 된다.
법치주의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법치주의 얘기하면요, 다 봤을 때 보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준법 정신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준법 정신은 시민들을 통제하는 거고 법치주의는 높으신 양반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없으니까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치들, 독재를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요, 우리 집회 신고하고 나가서 피켓 뜨는 거는 국민저항권 아닙니다. 국민저항권은요, 일부러 법을 어기는 겁니다. 저항의 의미로. 그리고 국민저항권은요, 폭력적인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5.18 있잖아요. 광주에서 있었던 일.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5.18 특별법 만들면서 지금은 국민 저항권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보상도 하는 겁니다. 네. 그 조건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을 때 폭정과 찬탈. 폭정은 법치주의를 어기는 거고요. 찬탈은 선거를 통해서 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걸 찬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국민저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저항권은 본질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탄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재평가하죠. 폭력적인 국민저항권도 있고요. 비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흑인 출입 금지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부러 그 법을 어기고 그 흑인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흑인들이랑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민주주의를 했던 그 존 로크가 기독교인이었죠. 그 당시 다 이제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리폼 테올로지의 그 바탕하에 만들어진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장로교도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이것도 로마 카톨릭의 독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의 방법으로 다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저기 아담 스미스가요,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으면 짧게 할게요.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그 사람이 대학에서 신학에 기반한 도덕 철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도덕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어요? 국부론을 썼죠. 그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썼나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책 쓴 사람은 누구예요? 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국부론, 국가의 부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쓴 책 국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없어버려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던진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양성평등을,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막 왜곡하는 거죠. 자본주의란 말은 없었습니다. 원래 당연한 자연 질서인 그냥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질서. 당연히 내가 가서 팔고 거래하고 협상하고 이게 그냥 시장 질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게 시장 질서더라 이야기한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한 중요한 말이 뭐냐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 존 로크도 그렇고요.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요. 여기 유대 기독교 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죠. 그게 유대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러면은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니네끼리 바벨탑 쌓아서 정부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이 사람들 간의 경제 질서를 잡아줄 거야. 요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 뒤에는요. 신에 대한 존중,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런 얘기 하죠.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다 아실 건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전에는 야, 우리 딸은 이렇게 내가 교육을 시킬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단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죠? 그게 기독교인의 어떤 조금 성숙한 기독교인의 자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에 걸리고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 이 두 사람은 근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룬 사람인데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이 다 뭐냐? 너네는 못해. 내버려둬. 인디저블 핸드가 할 거야.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민주주의란 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대한민국은 항상 외생 변수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에 희망을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고